네, 요즘 그 경제 관련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경고음들이 나와요. 그리고 다양한 예측들을 하시고요. 물론 이런 전문가님들의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일단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죠. 최근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며 시장이 더욱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달러와 금 투자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색다른 주장을 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건영 신한은행 IPS 본부 부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을 땐 달러가 갑자기 추락해 솟아오를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말씀.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적립식으로 나눠서 그렇게 투자를 해보시면 어떤가, 그렇게 조언드립니다. 부부장 오늘 시간 요동치는 자산시장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IPS 본부 부부장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나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주 1분도 지금 네. 안 남진 않았어요. 결국에는 주식만 갖고 갔었을 예. 때는 굉장히 이제 결국에는 주식이 뜨겁기 때문에 자산이 대부분 다 포트폴리오가 주식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시나리오가 나타났을 때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게 뭐 달러라든지 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씩은 담아놓는 게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는 뭐 언제나 진리군요. 그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안전자산이고요. 안전자산을 포함하는 금과 달러와 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 일이라는 것이 고객님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는 것보다 고객님을 가난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 임무이다 보니 저는 이 안전자산인 달러와 채권을 그러면 실제 투자 행위에서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방송 내용 중에 이제 안정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안전자산. 자, 지금 주식시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시장에 김몰빵이라는 분과 김안전이라는 분이 주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김몰빵이라는 분이 100을 갖고 투자를 해요. 자, 그러면 상승해서 2배 벌었다가 떨어지면 본전됐다, 2배 됐다, 본전됐다, 2배가 되죠. 여기에 뭐 주식 수수료, 중개 수수료는 제가 감안 안 했어요. 그런데 김안전이라는 분도 똑같이 100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이분은 밸런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채권을 40으로 하고 주식을 60으로 해요. 여기서 채권 수익률은 0%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대로 그냥 본전이다. 물론 채권 수익률도 있긴 하지만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 때는 200벌 때 160밖에 못 벌었어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본전될 때 조금 벌 수 있어요. 다시 상승장에는 요 갭이 좀 작아지죠. 그래서 요렇게 하는 과정을 리밸런싱 한다고 그래요. 좀 소득을 벌었을 때 채권 비중을 높여놨다가 또 하락장에서는 주식 비중을 높이고 이 상승 하락장에서는 이런 결과를 보이는데 이 리밸런싱이 하락 상승장에서는 훨씬 그 효과가 커요. 똑같이 하락 상승장에서 김몰빵이라는 분은 100을 갖고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반토막 났다 올라갔다 반토막 났다 올라갔다 이 과정을 반복해요. 결국 장기 투자로 못 가요. 제가 주식하는 분들한테 거의 100이면 100 다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면 장기 투자할 거고 분산 투자할 거고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있어요. 그 같은 베타 개수가 같은 종목 2개를 놓고 그건 가짓수가 많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 만나면 제가 그 무위험 자산 수익률 포트폴리오 구성법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안전한 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6대4로 또 나눴죠. 자, 그러면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본전보다 높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어요. 이게 아까 오은영 선생님이 말하는 안전자산화에서 채권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제가 좀 보기 쉬운 케이스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자, 참고가 되셨죠?
제가 주식 상담을 드릴 때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수익률 리스크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투자 기간 리스크에 대해서는 신경 쓰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 봅시다. 내가 그 투자하는 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경우와 이렇게 되는 경우 별 차이 없이 약간의 우하향으로 내 돈이 빠져나가긴 해요. 그런데 늙어서까지도 이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60세 시점에도 계속 투자 행위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 생활비를 인출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끼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 주식에 참여를 했는데 그 5% 상승과 5% 하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뭐 날로 쪼개도 상관은 없어요. 뭐 이거를 뭐 하루, 이틀, 3, 4, 5, 6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1억이라는 돈이 그냥 자연스럽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는데 돈이 50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서 언젠가 한번 수익률이 튀어줘야 돼요. 물론 떨어지면 더 참혹한 결과가 나오고요. 예를 들어 수익률 변동이 5%가 아니라 한 30%가 일어난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냥 가만 갖고 있으면은 이 돈이 여기서 1,500만 원 밖에 안 남아요. 나 아무것도 안 썼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시기가 돼서 내가 투자한 자산의 일부를 빼서 생활비를 쓴다 그럴 때예요. 자, 이 경우 다시 내가 5%로 해놓고 자, 5% 등락을 하는 과정 중에 내가 1년에 1,000만 원씩을 뽑아서 쓴다고 한번 봐봐요. 그렇게 되면 돈은 10년 정도 지나면 수익률과 상관없이 떨어져 가지고 없어져요. 예를 들어 여기를 30%라고 해볼까요? 마찬가지예요. 수익률이 같은 걸로 반복된다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10년치 밖에 없다. 1,000만 원어치. 그냥 원금 갖다 쓴 거죠. 응? 그렇게 되면 이 이후에 문제는 그래프상에서는 여기서 돈이 없지만 한 이 정도 되면은 거의 피닉 상태가 와요. 투자 못합니다. 이쯤 되면은. 이거는 뭐 그래프에서 이렇게 감정이 없는 상태의 그래프지 이것을 감정까지 여기다 넣는다 그러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안전자산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수익률 리스크에 대한 겁이 너무 많이 나신 분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은행이 있겠죠. 은행은 안전자산을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다 1억을 맡겨놓고 이자율이 지금 한 1.5% 되겠죠. 그러면 자산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제가 투자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기간 수익률, 기간 리스크를 한번 보면 이때 만약에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요. 한 13년 정도 쓸 수 있는 양밖에 안 남아요. 결국은 이것들을 살아있는 동안 돈이 안 떨어지게 하려면 내가 쓰는 돈을 줄여야 돼요. 한 반으로 줄여도 기간이 한 15년 정도 10년 정도 더 늘어나는 거 외에 뭐 크게 줄어든다는 거는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은행도 투자 수익률에서는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생활비를 뽑아 쓰는 그 구간에 들어오면은 결코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 일정하게 쓸 수 있게 만드는 상품이 뭐냐면 연금이에요. 그렇다면 연금도 하나의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이 안전자산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안전자산 확보를 게을리하게 되면 어떤 시기에서 우리가 큰 경제적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안전자산 확보는 여러분들이 재무활동, 경제활동 속에서 같이 수반되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딱 준비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그 비경제활동 중에 적립된 돈을 인출해서 쓸 때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갖고 계신 연금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 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도 추정만 알려줄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 연금액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들어가요. 납입기간이 있겠죠.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그리고 연금 개시 시기까지 거치 기간이 있어요. 뭐 7년에서 또 뭐 어느 정도까지. 자, 내 돈이 일단 얼마가 될지 원금은 결정이 됐는데 연금을 줄 기초자산인 적립금이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이게 결정이 안 됐으니까 연금액도 결정이 안 된 거죠. 최근 그 금융감독원에서 예시표로 준 걸로 한번 볼게요. 1억 2천을 내시는 분이에요. 매달 100만원씩. 그러면 40세에서 50세까지 1억 2천을 냈고 이 나머지를 거치를 해요. 그래서 총 수익률을 봤더니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원금 보존해서 1억 2천을 주고요. 2.25%가 나면 1억 5천이고요. 3.37%가 나면 1억 8천이에요. 비교로 은행 1.5%일 때 1억 5천 3백이니까 요 나머지는 사업비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연금액이 이걸로 정해졌다고 치자고요. 그렇다면 1억 2천이 일로 들어가서 3.375를 만나면 이거고, 이걸로 연금을 받으면 618만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374만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보면 약 2배의 차이가 나고요. 총액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보다 조금 우리가 예측이 훨씬 가능한 것들은 확정연금이라고 그러죠. 확정연금. 이것은 1억 2천을 넣으면 이 안에서 돈이 3%가 되든 0%가 되든 뭐 5%가 되든 이건 중요하지 않고 나오는 돈이 643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비교적으로 이 상품보다 좋고, 이 상품이 약속한 돈보다는 크게는 한 1억 8,900만 원 정도 이득이 나요. 물론 개별의 상품을 놓고 어느 상품이 좋냐라고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전체 포트폴리오 상에서 내 안전자산이 위치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런 관점에서라면 확정보험이 조금 더 안전자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안전자산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변동성이 큰 자산을 안정화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방송 말미에 전문가님의 말씀, 달러와 확정 정해진 금액, 그 다음에 그걸로 채권 투자,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원스톱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즉시 인출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치 후 인출 기능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수익률 상품이 아니니까 연금액을 거치를 하게 되면 매년 4.5%의 이율로 증가된 금액을 이제 드리게 되죠. 이걸 조금 활용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45세 되시는 분이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이걸로 노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연금액, 이것으로 재투자할 수 있죠. 주식시장에 아주 리스키한 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봐도 되죠.
돈이 없어졌다. 우리가 원금 확보가 안 될까봐 굉장히 그 투자의 행위에 있어서도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 없어져도 계속 살아있는 한 나오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는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달러 얘기를 하면 자꾸 그 환차 이익하고 환차 손해에 대해서 자꾸 그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 달러 베이스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걸 교환해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달러 통장에 넣어놓고 달러로 빼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외국 나가서 쓰셔도 되고요. 어차피 전체 자산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굳이 이걸 한국에서 환율을 바꿔서 뭐 쓰지 않으셔도 뭐 여행 갈 때 쓰셔도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안전자산이라도 좀 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유용하고요. 또 어느 시점에서 한 번에 준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15세 기준으로 보험료를 100으로 놓는다고 하면 30살은 1.9배, 그리고 3.7배를 내야 돼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준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분은 짧은 기간 내기 때문에 많은 돈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 총액을 따져도 이쪽으로는 좀 유리해요. 뭐 그것들이 뭐 계산을 또 해보면 알겠죠. 그렇지만 항상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준비하는 것들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게 주식 그래프 같은데, 주식 그래프라고 그러면은 고점 삼봉 이후에 급락이라는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이 파란색 선은 제 안정선이에요. 수입의 안정선. 그런데 그 안정선을 상회한 때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 좀 하회를 해요. 변명 같지만 그래도 저는 폼생폼사로 영업을 19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판매한 상품이 욕먹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상품이 좀 부족했어요. 제가 분석해서 마음에 드는 상품이. 최근 들어서 KB랑 합병하면서 KB에서 좀 공격적으로 확정 상품을 좀 내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 상품이면 제가 고객에게 권했을 때 자신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좀 권해봅니다. 2021년에는 그 좀 재미없는 보험 얘기는 조금 줄이고요. 고객님들의 그 관심사항인 주식 상담, 개별 주식은 못하고요. 스탁 포트폴리오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갖고 계신 기업들을 잘 모르면 밸류에이션,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들을 해주고 그 주식이 어떤 예측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7년 동안 공부한 사주 명리 상담, 제가 제 고객분들을 거꾸로 한번 유추해 보니까요, 어느 정도 통계적인 그 일반화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주는 기륭화복이 아니라 그 어떤 긍정적 모멘텀을 갖고 사는데 우리가 툴로 쓰면 꽤 괜찮은 학문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면은 잘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뭐 제 자식들하고 견주어서 또 저랑 견주어서 보면 조금 어떤 제가 그런 가이드를 좀 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달러 확정 상품들에 대한 상담을 좀 해드릴 거고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대면 접촉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은 구글 앱에서 줌을 다운 받으시면 저랑 비대면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그 장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